안녕하세요. 은하승입니다. 오늘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9월달 A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인디자인에서는 문제를 세 문제 만나게 될 텐데요. 1번 문제와 3번 문제는 신문과 매거진을 만드는 문제예요. 거기서는 글자 작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글자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이 쫘라락 나오니까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전자책을 출판하는 문제죠. 거기에서는 상호작용을 하거나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 게 있어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환경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단추들 쫙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환경으로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1번 문제를 풀 거니까 저는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두 줄짜리로 이렇게 오동통하게 도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일 구석탱이에 보시게 되면 화살표 보일 텐데요. 그 화살표를 콩 찍으시면 한 줄로 볼 수도 있고 두 줄로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기 편한 대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는 하나하나의 메뉴들을 내 입맛에 맞게 각각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대화창이 뜨면 인터페이스, 타이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메뉴들 하나하나씩 클릭하셔서 각각 바꾸실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 필요한 아이들만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두고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창문을 넓게 나 혼자서 쓰겠다라고 하는 체크이고요. 단위도 중요합니다. 인디자인은 출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어야겠죠. 다만 그 안에 글자를 쓰거나 선을 그릴 때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단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에 혹시라도 나는 이 범위를 정확하게 잘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가이드라인을 색깔이 잘 보였으면 좋겠죠. 색상이 눈에 잘 띄는 색깔로 바꿔주실 수도 있으시고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네요. 출판 작업을 할 때 이미지들을 많이 넣게 되는데 그 이미지들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퀄리티를 좀 낮춰놓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어차피 문서를 한 장, 두 장, 많아봤자 6장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퀄리티를 굳이 낮출 필요가 없어서 디폴트 값을 좀 높게 하이 퀄리티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 정도까지만 세팅하시게 되면 작업하시는데 불편은 없으실 거예요. 오케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파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저장할 때에는 인디자인과 PDF 파일 두 가지로 저장을 하는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Document. 페이지는 한 장짜리고요. 사이즈 정해져 있죠. 323에 470. 단은 세 단이라고 했네요. 컬럼즈는 3. 간격도 5mm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5mm. 상하 좌우의 여백이 서로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좀 풀어서 값을 따로따로 지정을 할게요. 위쪽과 아래쪽은 20.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15. 도련의 경우에는 블리드 3mm 공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엔 링크를 끊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3mm. 이미지들을 배치하기 전에 글자를 쓰거나 오브젝트 도형들에다가 색깔을 넣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색깔들을 미리 좀 뽑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들은 스와치에다가 뽑아 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스와치 패널을 클릭하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깔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많이는 없죠. 맨 마지막에 있는 너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 거거든요. 뉴 스와치라고 하시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요래요래 뜰 겁니다. CMYK 적당한 숫자 값을 맞춰 주시고요.
지시에 없는 친구들은 0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셨을 때 색깔이 추가된 게 보일 거예요. 그 막내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뉴 스와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더블 클릭. 문제지에 보면 색상이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켜 있는 친구 보이시죠? 이럴 때는 색상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적용이 된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스와치에 보시면 지금 단색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는 보이질 않네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색깔 하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라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dd to Swatch 라고 하시게 되면 스와치 패널로 돌아와 볼게요. 그라디언트가 추가된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색깔은요 라고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M100짜리입니다 라고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친구도요 라고 해서 색깔 넣으려고 했는데 CMYK가 나오질 않네요. 스와치로 어느 순간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클릭하셔서 CMYK 바꿔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습니다. 나중에 오브젝트를 배치한 다음에 글자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글자들도 미리 단락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미리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단락 스타일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단락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영문판이기 때문에 한글을 입력하게 되면 깨져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꼴을 한글로 좀 바꿔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입력하실 때 덜 당황스럽겠죠.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친구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베이직 캐릭터라고 가시게 되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글꼴이 보일 겁니다. 요거를 도둠이든지 바탕이든지 궁서든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한글 글꼴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기본 되어 있는 패러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 겁니다. Create New Style 가시게 되면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제목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이름을 맞춰 줄 거고요. 베이직 캐릭터 가셔서 글꼴 도둠에 15이라고 되어 있죠. 15. 행간은 24라고 되어 있네요. 리딩입니다. 24. 자간은 -50 되어 있네요. 트래킹이 자간이에요. -50. 글자의 색깔, 캐릭터 컬러 가시게 되면 기본 깜장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OK 누르셔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소제목이라고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1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더블 클릭하셔서 이번엔 본문 1이라고 주도록 할까요? 거기에서 베이직 캐릭터 가시게 되면 도둠체 불만 없고요. 크기는 15. 캐릭터 컬러에서 우리가 스와치로 뽑아 넣었던 색깔들이 이 안에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베이직 패러그래프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크리에이트 이 친구를요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본문 2번. 시작 표시 문자의 경우에는 드롭캡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드롭캡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라고 두 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력물을 보니까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지만 글자는 한 개만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캐릭터는 1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단락 스타일 설정이 끝나면 기본적인 베이직 패러그래프로 돌아오십시오.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불러오시려면 파일에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플레이스. 경로는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 방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1급의 1번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프리뷰로 어떤 그림인지를 보여줘요. 열기 단추 누르시면 커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림 쫓아다니죠. 대략의 출력 형태 비슷하게 마우스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배치가 끝날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펙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서 이펙트스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자 드랍 섀도우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출력 상태와 비슷한지는 프리뷰를 보시면서 농도라든지 거리값들 조절하시면 되겠죠. 내부 광선도 같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글로우 2번도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플레이스 1급의 2번 뒤쪽에 배경이 되는 이미지군요. 열기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커다랗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를 보아하니 약간 흐리멍텅한데 여기에서도 이펙트가 들어가 있군요. 그라디언트 페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펙트스 여전히 뜨죠. 그라디언트 페더 보시고 페더의 방향을 출력 상태 보시고 아래쪽이 흐리멍텅하구나 라고 하는 거 각도 조절하시면 되겠죠. 커다란 이미지가 나중에 올려졌기 때문에 먼저 그렸던 작은 이미지가 밑에 깔렸군요. 순서 바꾸실 수 있으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맨 뒤로 가세요. Send to back 이라고 하게 되면 밑에 깔려있던 이미지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커다란 배경이 되는 친구는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냥 잠궈두도록 할게요. 얘는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락이라고 잠가 주실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거기에서 락 잠가 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미지들 불러와서 배치를 해보시면 될 텐데요. 파일에 플레이스라고 해서 세 번째 이미지 가지고 오려고 보니 그 안에는 이미지가 한꺼번에 3개가 들어있군요. 자, 이 친구는 그대로 데리고 올 게 아니라 결과물 보니까 동그랗게 그리고 네모지게 잘린 이 도형 안에다가 그림을 넣어 주셔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프레임을 먼저 만든 다음에 가지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취소. 도구 중에서 동그라미를 네모를 이라고 그려줄 수 있는 도형 도구가 있고요. 네모지게 동그랗게 보이시죠?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 동그랗게 네모나게 프레임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프레임의 경우에는 속이 텅텅 비어서 내 마음대로 색깔이나 그림을 나중에 수정이 가능한 거고요. 이 친구 도형의 경우에는 애초에 색깔이 들어있는 친구예요. 저는 이렇게 프레임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프레임이라고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동그라미 그리실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얘네들을 도형 조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패스파인더를 좀 꺼내보도록 할까요? 윈도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현재 나와 있지 않은 도구들도 꺼내서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 중에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패스파인더가 이 안에 숨어 있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해서 꺼내 두시면 좋겠네요. 네모난 프레임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두 개를 겹쳐 놓으신 다음에 그 두 친구들을 몽땅 다 선택할게요.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줄 건지 뺄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요만큼을 빼버려야 되겠죠? 저희는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옵션을 클릭할게요. 도형을 잘 만들었으면 그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플레이스 이미지를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네요. 그렇다면 이 안쪽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를요 라고 한번 선택하시게 되면 바깥쪽에 프레임이 선택이 된 거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그림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프레임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만 옮길 거니까 이렇게 갈색 테두리가 됐을 때 원하시는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위치 조정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보시면 효과, 그림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기를 권합니다. 얘를요 라고 다시 선택 해제하셔서 한번 선택하시면 전체 프레임이 잡히죠.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 나왔을 때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하실 수 있어요. Alt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자, 이제 같은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갈색 테두리, 알맹이를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하시는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가장 끝자락에 있는 친구 한 번 선택하면 파란색의 테두리 액자를 들고 통으로 이동하는 거라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갈색 테두리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만 들어서 옮길 수 있어요. 패스파인더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네요. 닫아줄게요. 대략의 위치를 맞추도록 할까요? 1급에 4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플레이스 1급에 4번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 적당히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물 이미지에 대해서는 클리핑 패스라고 해서 나중에 글자를 얹었을 때 이 글자들이 나의 물 이미지를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해야 되겠군요. 예를요 라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텍스트 랩이라고 해서 글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텍스트 감싸기 기능이 있어요. 이 친구를 텍스트 감싸기라고 선택하셔서 보호막을 생성해 주면 되는데요. 이대로 보호막을 생성해 주면 네모지게 텍스트 랩이 씌워집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이 친구는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거 포토샵으로 패스를 미리 따놨나 봐요. 그렇게 모양을 감지해서 텍스트 랩을 씌워줄 건가 봅니다. 자, 예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들어가셔서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옵션이 있을 거예요. 뿅 찍으시게 되면 대화 상자 뜰 거고요. 포토샵으로 패스를 얘네들이 다 따놨나 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장자리로 감지해서 따준 게 보이죠? OK 단추 누르시고요. 그 상태에서 텍스트 랩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있는 친구가 가장자리를 따라서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3mm만큼 띄워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거리값을 3mm라고 주시면 방어막이 이렇게 간격을 두고 생성된 거 확인이 되시죠? 안쪽에 수초도 좀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을 플레이스 1급의 4번을 열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물방울만 지금 보이는 상태인데요. 요거는 더블 클릭하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그림이 같이 들어있어요. 다만 여기서 미리 클리핑 패스로 잘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수초가 보여야 되는 거니까 오브젝트를 클리핑 패스 오히려 풀어주셔야 되겠군요. 없습니다 라고 none이라고 하시면 숨어있던 수초들이 보이는군요. 자, 이제 필요한 부분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하시고요. 수초를 제가 너무 크게 표현했네요. 그렇다면 그림을 좀 줄여주도록 할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안쪽에 있는 갈색 테두리 보일 때 이 조절점을 조절하시게 되면 그림이 줄어드는 거 확인이 되시죠? 원하는 만큼의 크기가 줄어들도록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있는 그림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액자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택을 해제하셔서 파란색의 테두리 뿅 찍으시면 파란색으로 테두리 진 거 보이시죠? 요거는 액자예요. 안쪽에 있는 이미지들은 건드리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상자만 이렇게 줄여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적당히 가져다 옮길까요? 선택을 하셔서 위쪽에다가 얹어주시면 배치가 끝났네요. 선과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경우에는 글자와 글자들을 넣는 요 사이사이 요거를 선 그려달라 라는 얘기인 것 같죠. 라인을 그리도록 할까요? 라인 툴 이용하셔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하실 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계시면 선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 선의 색깔과 두께값도 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선을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옵션들이 보일 겁니다. 그 선의 길이값과 두께 그리고 색깔도 다 정하실 수 있지요. 선에 대해서 236입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길이 맞춰줬고요. 선의 두께도 0.5입니다 라고 해서 두께값도 맞췄습니다. 색깔은 기본적으로 K100이라고 하는 깜장색이니까 거기엔 불만이 없는데요. 이 친구를 하나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선택 도구 들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 누르시면 쌍둥이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당겨 주시면 이렇게 복사 가능할 거고요. 선들이 지금 겹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이 안 되시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프리뷰라고 출력했을 때의 형태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뷰로 확인해 보시면 선들이 생긴 거 확인이 되네요. 이 친구는 지금 1급의 4번 이미지보다 밑에 깔려 있어요. 자, 1급의 4번 이미지들을 앞쪽으로 좀 옮겨두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오세요 라고 하면 선보다 앞쪽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다시 노멀하게 보겠습니다. 아웃라인을 좀 보는 게 좋으니까요. 도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형 사각형을 만들도록 하죠.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지정되어 있는 색깔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깔 C30짜리로 적용하면 바로 색깔이 들어갈 텐데요. 가장자리의 모퉁이를 둥글게 해달라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모퉁이의 둥글기 모양과 그리고 그 값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옵션들 보이시죠? 거기에서 둥근 모양과 둥글기의 값들 수정하실 수 있어요. 라운디드라고 선택을 할 거고 반지름은 10mm입니다 라고 지정을 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이펙트도 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문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쓸게요. 타입 툴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고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지시되어 있는 글꼴 맞춰주세요. 크기라든지 색깔들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하나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시고 나서 위아래 간격을 보아하니 출력 형태에는 좀 조붓조붓한데 우리 거는 좀 널찍널찍하죠. 캐릭터 패널에 가시게 되면 글꼴 크기 뿐만 아니라 줄 간격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 친구를 글자가 48포인트라면 그 크기만큼 비슷하게 조절해 보십시오. 줄 간격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나머지 본문들에 대해서는 소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메모장에 들어있는 텍스트들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하시고요. 글씨를 여기다 쓸 거거든요 라고 타이프 툴 누르셔서 이만큼에다 넣을 거예요 라고 간격을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글자들 복사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스타일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면 두 단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스타일도 만들어주면서 단도 두 개로 나눠주시는 게 좋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너네들이라고 상자를 클릭하셔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단을 두 개로 나눌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두 단으로 나누시고 간격은 처음에 저희가 용지 설정할 적에 간격이 5mm입니다 라고 단사의 간격 지정했던 것과 맞춰주시면 좋겠죠. 범위 잡으시고요. 단락 스타일을 맞춰주세요. 단락에 해당되지 않는 글꼴들은 따로 지정된 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치가 끝났으면 글자들의 위치, 이미지들의 위치, 레이어의 순서들 틀어진 게 없는지 한번 보시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중에서 프리뷰로 출력 형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가셔서 세이브 하시게 되면 경로 물어보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 방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주도록 할 거고요. 파일을 저장할 적에 인디자인 파일로 그리고 PDF 파일로 두 가지 버전 저장하셔야 되겠죠. 먼저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또 하나는 PDF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프린터에 표시를 좀 넣어놔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도 맞춰서 파일을 Save As 경로와 이름 주시되 포맷을 바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파일 형식을 보니까 인디자인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PDF는 찾을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그냥 저장이 아닌가 봅니다. 문제에서 내보내기라고 했던 이유가 있겠죠. 파일에서 내보내기는 export라고 합니다. 클릭하셔서 거기에 있는 파일의 형식을 찾으셔야 되겠죠. PDF가 두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출력을 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프린트에 해당하는 거군요. 저장 단추 누르시게 되면 대화창이 하나 뜨면서 마커를 몽땅 다 체크를 해주는 거, 요거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조건이군요. 잊지 마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자책을 만드는 문제죠. 페이지 수가 좀 많고 용지 사이즈 좀 다릅니다.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 페이지는 6장 필요하니까 넘버 오브 페이지는 6이고요. 윗수와 하이트 값 맞춰주셔야겠죠. 160에 195. 단은 두 단이라고 하니까 컬럼은 두 개고요. 간격은 5mm 되겠네요. 상하와 좌우의 여백이 다르니까 마진은 링크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블리드, 돌연의 경우에는 3mm로 다 똑같으니까 링크 그대로 걸어둔 채로 OK 하겠습니다. 역시 필요한 색깔들은 미리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만들어져 있는 색깔들 가장 만회동이 선택하시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스와치를 뽑겠습니다.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워주시고요. 거기에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색깔들 하나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색상들에 대한 번호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0으로 색깔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들 다 뽑아줬고요. 단락 스타일도 미리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단락 스타일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입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의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에서는 글꼴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의 경우에는 입력할 때 깨져 보여요. 일단 베이직을 더블 클릭하셔서 글꼴을 한글 글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궁서든 바탕이든 굴림이든 어떤 거든 상관은 없고요. 저는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글꼴, 궁서 이용하도록 할게요.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단락 스타일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추가된 패러그래프 스타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소제목.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맞춰주도록 하죠. 크기는 13이고요. 행간, 리딩은 15라고 되어 있죠. 자간, 트래킹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고 글자의 색깔, 캐릭터 컬러에 가셔서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깔들이 쭈루룩 나열될 거예요. 거기에서 원하는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베이직 패러그래프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크리에이트 뉴 스타일. 만들어진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이름 맞춰주시면 돼요.
필요한 단락 스타일은 만들었고요. 기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페이지 패러그래프로 돌아왔고요. 이제 이미지들만 배치해 주시면 될 텐데요. 이미지들을 배치하기 전에 페이지도 좀 모양을 맞춰 놓는 게 좋겠죠. 양쪽 페이지씩 두 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페이지를 정리를 해 놓도록 할게요. 페이지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건데요. 이 친구를 좀 양쪽으로 볼 수 있도록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Allow Document 보이시죠? 이 친구의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페이지를 이리저리 옮기실 수가 있으세요. 위쪽에 바로 옆에 붙이겠습니다 라고 가져다 놓으시게 되면 양쪽 페이지 펼쳐진 걸 볼 수 있고요. 페이지 배치하러 들어온 김에 마스터 페이지도 좀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페이지의 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군요. 마스터 페이지는 A 마스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를 콩콩 찍으시게 되면 이제는 마스터 페이지로 들어오게 된 거고요. 여기에다가 글씨를 좀 집어넣고 쪽 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셔서 이만큼에다 넣을 거예요 라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글씨를 쓸 수 있을 텐데요. 타입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집어넣을 수 있는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보일 겁니다. 거기서 마커스에 가시게 되면 커런트 페이지라고 해서 현재 페이지 번호를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과 크기가 문제에서 다 지시가 되어 있어요. 맞춰주시면 되겠죠? 너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글자가요 라고 하시게 되면 글꼴, 크기, 색깔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스와치에서 색깔을 넣어 주실 때 이렇게 옆에 있는 거 T라고 하면 글자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오브젝트 도형의 색깔이 바뀌는 거니까 잘 선택하셔서 색상을 지정하시면 좋겠죠.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Alt 드래그 하시면 쌍둥이 복사가 될 겁니다. 페이지 번호는 양쪽에다 배치할 거니까요. 이렇게 배치를 하시게 되면 번호는 끝났고요. 삼각형의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일립스, 폴리건에 가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뜨죠.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5mm에 5mm이고요. 면은 3이라고 바꿔서 OK 하시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시가 되어 있는 색상으로 맞춰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Alt 드래그 하시면 복사하실 수 있으시죠? 양쪽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해 보시게 되면 하이퍼링크와 버튼으로 써먹을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의 지시가 나와 있죠. 얘를요 버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버튼 메뉴를 좀 불러오도록 할게요. 현재는 글자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타이포그라피 환경이고요. 얘를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상호작용 선택하시게 되면 버튼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죠. 버튼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타입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버튼으로 써먹을 거니까 타입은 버튼. 어떻게 할 때요? 온 클릭 눌렀을 때요. 어떤 이벤트가 있고 싶은가요? 액션에 가시면 Go to Previous라고 하는 이전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할 때는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화살표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버튼 타입으로 써먹을 거다. 그 이벤트는 언제 일어나냐? 온 클릭했을 때 일어난다. 액션, 어떤 액션이 일어날 거냐? Go to next, 다음 페이지로 가는 이벤트가 일어날 거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두 개 다 선택이 됐지요. 클릭하셔서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번씩 더 해보시고 나오는 게 좋겠네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넣었어도 항상 우리의 페이지 번호하고 버튼들은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자, 이 친구들은 레이어를 최상층에다 올려놓고 다른 아이들에 가려지지 않도록 좀 수정을 하고 갈게요.
레이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는 다 똑같은 레이어 1번에다 만들어지겠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새로운 층 레이어 2번을 하나 만들어서 방금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했던 요 오브젝트들은 2층에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X 잘라서 레이어 2번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레이어 2번 층에다가 올려지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그리는 모든 작업은 레이어 1번 층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2번 층은 침범하지 못하니까요. 자, 레이어도 닫을게요. 페이지는 다시 마스터에서 일반 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이제 일반 페이지로 돌아온 거 확인이 되시죠. 글자 작업을 위주로 할 거니까 환경은 다시 타이포그라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이미지들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라고 불러오시게 되면 경로 찾으시고 1급의 6번 요 그림입니다 라고 보이죠. 혹시라도 요 show import 옵션이라고 하는 거에 불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페이지 중에서 어떤 아이를 선택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한 번 더 뜰 거예요. 이 친구는 아마 시험 보는 동안에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V체크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열기 하시게 되면 바로 토마토가 쫓아다니죠. 그림자 효과 주세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하게 되면 그림자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프리뷰로 보시고 방향과 거리 그리고 농도 적당히 조절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이미지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 크게 들어갔다 싶을 때에는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는데 가장자리에 파란색의 테두리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액자만 잘리게 되니까 안쪽에 있는 알맹이도 같이 줄어들길 원한다면 위쪽에 옵션을 보시고 오토피트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동시에 같이 액자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알맹이 토마토도 같이 줄어들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오토피트 체크 꼭 해주세요.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7번 가지고 올게요. 1급의 8번은 3, 4페이지에 있는 배경이 되는 거군요. 클릭 드래그해서 넓게 펼쳐 놓을 거고요. 불투명도의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에 가셔도 트랜스퍼런시 투명도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셔도 거기에서 투명도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대로 작업하세요. 1급의 10번의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에 이미지가 여러 개가 들어있군요. 이렇게 따로따로 상자에다 담을 거니까 상자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다가 이미지들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취소. 네모난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프레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를 일단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D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열기. 선택 도구 눌러서 한 번 누르면 파란색의 테두리, 파란색의 경우에는 상자만 늘어나는 거였고요. 더블 클릭 안쪽에 갈속 테두리, 그건 안쪽에 있는 이미지만 크기가 늘어들고 줄어나고 하는 거였었어요. 두 개가 같이 비율을 맞춰가지고 조절되길 원한다 라고 할 때는 오토피트 켜두시면 좋겠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1급의 10번에서 그 테두리는 모퉁이 거꾸로 둥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레디어스 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 바뀌는 거 볼 수 있고요. 모퉁이들에 대해서 모양과 간격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둥글게 라고 안쪽으로 뿅 찍어주시고 그 값은 5mm 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죠. 텍스트 감싸기라고 하는 건 글자들이 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적용을 하는 거였어요. 예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패널 중에서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친구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옵션 가셔서 가장자리를 감싸주세요. 얼마만큼이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5mm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하나만 잘 만드시면 복사해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그 안에 갈색 테두리 보이니까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 원하는 이미지를 옮기실 수 있고요.
이렇게 유추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이 안쪽에 동글동글한 구슬 보이시나요? 자, 구슬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쭉 당겨주면 안쪽에 이미지들이 투영돼서 보여요. 그렇게 보면서 작업하는 게 더 쉽겠죠? 일급의 11번에서도 클리핑 패스라고 포토샵으로 패스를 따놨나 봅니다. 가장자리 이렇게 지도의 아웃라인 이 친구를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텍스트를 감싸주려나 봐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가 있을 거고요. 옵션에 가시게 되면 포토샵 패스로 이 친구들이 다 따놨군요. OK 단추 누르셔서 가장자리를 감지한 다음에 텍스트에 랩을 씌워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얼마만큼이요? 5mm만큼이요. 도형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경우에는 사각형과 원에 대해서 사이즈가 맞춰져 있지요. 사각형 65에 65짜리 색깔들 지정되어 있는 거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에 뜰 거고요. 지시되어 있는 크기 맞춰주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안쪽에 있는 색깔도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깔 적용하시면 되겠죠? 각도를 돌리실 때 왼손의 도움을 받으면 각도를 딱딱 맞춰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로 마우스 움직이시게 되면 각도 변환시킬 수 있고요. 효과 그라디언트 페더 주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순서를 뒤로 빼야 되겠죠. 이리 오시오 라고 적당한 위치에다 두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맨 뒤로 빼겠습니다. Send to back.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 색깔은 지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Alt 드래그 복사. 동그라미, 일립스 똑같이 그려볼까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떠요. 크기가 145에 145 지정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채우는 색깔, 문제에서 제시하는 색깔로 바꿔주시고요. 이펙트 효과 달라 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셔서 원하는 효과 이너 섀도우 여섯 번째 페이지에 있는 친구는 앞쪽에 만들었던 요 동그라미 복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여섯 번째 페이지에다가 컨트롤 V 붙일게요. 다만 전체 원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 반원만 필요한 거니까 일부분만 선택할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얘만요 라고 선택하시고 딜리트 지워주시게 되면 원은 반원만 남습니다. 글씨들을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라이선스 하이퍼링크 걸려있는 이 친구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요. 클릭하셔서 이만큼이요 라고 위치 잡아주시고 타이핑 할게요.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라고 상호작용해서 말하고 있군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패널에 가셔서 링크를 걸어주시면 될 텐데 이 글자들 또 쓸 필요 없이 컨트롤 C 복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죠? 하이퍼링크 찾으셔서 URL 주소를 그대로 컨트롤 V 붙이도록 할게요. 링크가 제대로 걸렸다면 이렇게 아래쪽에 새로운 이름이 뜰 겁니다. 나머지 글자 작업도 찬찬히 해주시면 되겠죠. 타입 툴 누르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범위 잡아주시고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역시나 미리 만들어놓은 소스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불러오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씨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타입 툴 누르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쫙 잡아줍니다. 컨트롤 V 붙이셔서 글씨들 적용하시면 될 텐데 미리 만들어 놨던 패러그래프 스타일 만들어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글자들은 한꺼번에 몽땅 다 싹 다 복사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세 번째 페이지 이쯤에다가 글씨를 넣을 겁니다. 라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글자들이 몽땅 들어갈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글자들 당연히 이 상자 안에 몽땅 다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글자가 넘칩니다 라고 오른쪽 구석에 빨강색의 네모 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 친구들은 다른 상자에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 이 친구를 잘 정리를 해 놓도록 할까요?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모두 다 컨트롤 A 누르시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글자들도 다 선택이 된 상태이고요. 미리 만들어 놨던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단은 2단짜리로 나눴으면 좋겠네요. 상자를 선택 도구로 콩 찍으시게 되면 옵션 바뀌는 게 확인될 텐데요. 2단짜리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단은 2단이고요. 간격은 5mm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상자가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텍스트 상자를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아서 만들어 주시고요. 앞서서 만들었던 상자에 넘칩니다 라고 하는 빨간색 사각형 보이시죠? 선택 도구 누르셔서 얘를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가 쫓아다닌다 라고 하는 커서의 모양 보일 겁니다. 그때 옆에다가 상자 만들어 놨던 아이 콩 찍으시게 되면 남은 글자들이 이 속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상자를 다시 좀 정리하도록 할까요? 아직도 상자에 글씨가 넘치고 있다 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6번째 페이지 여기에다가도 글씨를 넣을 수 있도록 텍스트 상자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남은 글자들 빨강색의 네모 콩 찍으시게 되면 넘치는 글자들 여기 있어요. 쫓아다니죠? 배치를 적당히 맞춰 주시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소제목도 적당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글자 모양들 맞춰질 거예요. 배치되어 있는 거 순서 어긋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리 보기 형태로 보셔서 출력되어 있는 것과 비교를 좀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전체적인 배치 다시 한번 쭉 맞춰 주세요. 파일은 2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인디자인과 EPUB으로 저장할 거예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일단 세이브 가도록 할게요. 저장 범위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에다 저장할 거고요.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번이라고 번호 매겨 주셔야 되겠죠. 저장하셔서 인디자인은 끝내주시면 되겠고요. EPUB으로 저장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얘는 내보내기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파일을 세이브가 아니라 엑스포트 내보낼 거예요 라고 누르시면 되겠고요. 종류 파일의 형식을 EPUB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PUB이라고 눌렀을 때 저장하시게 되면 옵션 창이 뜨죠. 문제에서 EPUB의 레이아웃은 픽스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군요. 픽스드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페이지를 레스터화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제너럴에서 레스터 퍼스트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 레스터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EPUB으로 저장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매거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매거진의 경우에는 크기가 210에 280 다르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 페이지는 2개니까 Number of Page는 2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용지 사이즈 맞춰주셔야겠죠. 210에 280. 컬럼에 대한 얘기가 있군요. 2개니까 컬럼은 2. 간격도 지정이 되어 있지요. 5mm. 상하 좌우의 여배 역시 서로 다르군요. 링크 끊어주시고 지정을 해주세요. 블리드의 경우에는 다 똑같으니까 링크 풀지 않겠습니다. 몽땅 다 3mm. 오케이. 색상 미리 뽑을까요? 스와치 가셔서 막내둥이 선택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쌍둥이가 생기면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뜰 때 색깔들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단락 스타일도 미리 정하는 게 좋겠죠. 글자 작업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미리 뽑겠습니다. 단락 스타일,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로 미리 보일 수 있도록 베이직을 바꿔놓는 게 좋겠다.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베이직 캐릭터에서 한글 글꼴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이 일단 도둠으로 보이네요. 도둠 찾으셔서 설정해 놓으시게 되면 글자 입력할 때 한글이 깨져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그래프 만들어 주셔야겠죠. 크리에이트. 만들어진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중제목.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찾으세요. 글자의 크기는 사이즈이고요. 행간은 리딩 27입니다. 자가는 트래킹을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40이네요. 색상은 캐릭터 컬러 가셔서 미리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죠. 색상을 정확하게 넣으셨다면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베이직 패러그래프 기반으로 크리에이트 뉴 만들어진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락의 경계선 1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단락의 경계선은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룰 어버브를 빌로우 아래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룰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은 글자 색깔에 준해서 그대로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그 색깔 그대로 그리고 두께값 1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폭은 컬럼이라고 해서 그 폭에 맞출 건지 글자들에 맞출 건지 고르실 수가 있는데 결과물을 보아하니까 여기에서 글자들만큼만 선이 그려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표시 문자의 경우에는 드롭캡에 가셔서 만드는 거였었죠.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두 줄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글자는 한 개만 커 보이죠. 그래서 캐릭터의 개수는 한 개로 작성을 하도록 하죠. 첫 줄 들여쓰기라고 하는 건 인덴트에 가서 작업하면 되겠죠. 첫 번째 라인, 퍼스트 라인에 인덴트가 3mm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값을 3mm라고 올려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설정 다 하고 나면 베이직으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세요. 페이지 설정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들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 이렇게 페이지가 서로 어긋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페이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 V체크 꺼주시게 되면 이 페이지를 들어서 내 맘대로 옮길 수 있죠. 옆에 있는 페이지와 붙여줄 거니까 가까이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진 형태가 될 거고요.
마스터 페이지에 대한 설정을 마저 하고 가는 게 좋겠죠. 현재는 마스터 페이지가 A 마스터로 되어 있는데 B 마스터로 바꿔주셔야 되겠군요. A 마스터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New 마스터라고 새로운 마스터를 추가할 수 있고요. OK 단추 누르게 되면 B 마스터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페이지들은 여전히 A 페이지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B 마스터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플라이 마스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마스터가 현재 A 마스터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릭하셔서 B 마스터로 바꿔주시되 투 페이지 한 개만 할 거냐? 아니다. 나는 모두 할 거다 라고 올 페이지로 바꿔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들이 다 B 마스터의 영향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죠. B 마스터에서 페이지의 번호와 거기에 해당하는 면주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B 마스터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면은 현재 B 마스터를 보고 계신 중이고요. 거기에다가 쪽 번호를 넣도록 할게요. 쪽 번호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에서 마커스의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확인이 될 거고요. 현재 B라고 하는 게 설정되어 있구나 라는 게 보이시죠? 글꼴, 크기, 색깔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쭉쭉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번호는 에이리얼 볼드라고 했네요. 선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 라인을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선을 쭉 그려주시되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고 계시면 선이 삐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선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에 세세하게 나와 있죠. 그 선은 60mm이고 웨이브 져 있고 굵기와 색깔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선에 대한 지시사항 쭉쭉 맞춰주세요. 면주의 경우에는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면주에 대한 이야기를 준수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타이프 툴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글씨를 입력할게요. 한 세트를 잘 만드셨으면 오른쪽의 페이지에다가 그대로 Alt 드래그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고요. 면주의 내용이 다르니까 그 면주는 쪼로록 블럭 잡아서 쓰시면 되겠네요. 출력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미지에 나의 페이지나 면주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레이어를 따로 분리를 해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현재는 레이어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어 하나를 더 위에다 띄워주도록 할까요? Create New라고 하면 레이어 2가 만들어졌고요. 방금 만드신 이 친구들을 몽땅 다 선택하셔서 Ctrl X 잘라다가 레이어 2번에다가 Ctrl V 붙이게 되면 이제 이 친구들은 1번과 별개로 2번에 둥 떠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1번에다가 아무리 많은 오브젝트들을 짙은 색깔로 넣지라도 이 친구들은 침범하지 못하게 되겠죠. 앞으로 그리는 아이들은 다 레이어 1번에다 넣을 거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개체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마스터에서 벗어나셔야겠네요.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더블 클릭하셔서 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브젝트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에 가셔서 플레이스라고 하셔도 되지만 단축키 쓰시길 권했었죠. 컨트롤 D 누르셔서 차근차근 배치하십시오. 효과를 줄까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아우터, 글로우.
커다란 배경으로 써먹을 친구는 왔다 갔다 움직이면 귀찮으니까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6번의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깜장색이 거슬리는군요. 별 얘기는 없지만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패스의 옵션 가셔서 가장자리를 좀 찾아주도록 할게요. 패스 포토샵이라고. 자,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 보이는 부분까지만 잘려서 보이는 그 순간에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깜장 부분이 잘려나가서 없어졌죠? 그 상태에서 이펙트 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이너 섀도우 그림자 주실 거고요. 그리고 아우터 글로우 바깥쪽으로 광선 나올 거고요. 결과물을 비슷하게 맞춰줘 오케이 하시게 되면 완성이 되죠. (1급의 18번의) 경우에는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들어 있고요. 결과물에서는 동글동글동글하게 들어가니까 동그란 프레임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취소. 일립스 프레임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프레임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 주시게 되면 이미지를 그 안에 가둬서 표현할 수 있고요. 선택 도구 눌러서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지면 그 상자만 선택한 거라고 했었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갈색 테두리 이미지들만 따로 선택한 겁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보이기 좋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를 잘 만드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문제 보시게 되면 1급의 18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를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탐지하세요. 왜냐하면 텍스트 감싸기를 할 거니까요. 나중에 글씨를 얹을 때 그 글자들이 우리의 이미지를 밟고 지나가는 게 싫은가 봐요. 그렇다면 예를요 라고 복사하기 전에 오브젝트에 가셔서 클리핑 패스 가시면 디텍트 엣지라고 가장자리를 감지하세요 라고 보이시죠? 오케이 눌러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텍스트 랩을 감싸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선택하셔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뛸지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텍스트 감싸기 6mm만큼이요 라고 되어 있군요. 하나를 완벽하게 잘 만들었으면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 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보면서 수정하는 게 좋겠죠. 자, 도형을 보시면 마우스 갖다 댔을 때 구슬이 동글동글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미리 모양들을 보시면서 이 정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안쪽에 구슬 보일 때 클릭 드래그 하시면 안쪽에 그림이 이렇게 투영돼서 보입니다.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도형의 경우에는 사각형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지요.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위치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우시고요. 213에 30짜리 색깔 지정된 대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투명도 50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에 있는 투명도 트랜스퍼런시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50입니다 라고 바로 가셔도 되겠고요.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십시오. 별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폴리건 툴 이용하셔서 위치 여기요 라고 클릭하시고 사이즈 지정되어 있죠. 110에 110. 별의 경우에는 꼭지점 5개니까 넘버는 5개지만 스타일 인셋이라고 해서 안쪽 바깥쪽 뾰족한 정도를 50%가 일반적으로 보는 뾰족이 별이라면 출력물에 보니까 안쪽으로 조금 더 오목하게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거보단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60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느낌이려나요? 색상 지정을 해 주십시오.
별에 대해서는 이펙트스 효과 주실 때에 그라디언트 페더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결과물 보시고 느낌 비슷하게, 방향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갖다 놓아주시면 되겠죠.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갖다 놓아주시면 됩니다. 글씨들을 얹어주도록 할까요? 글씨를 보시면 이렇게 별자리라고 하는 글자는 휘어져 있는 상태로군요. 타입오너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펜을 들어서 시작은 여기입니다. 클릭. 중간에 곡선으로 휘어질 거니까 클릭 드래그. 끝나는 건 저기에요. 클릭 드래그. 곡선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그 친구 위에다가 얹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쓰기 위해서 타입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오너 패스 보일 거고요. 여기다 얹을 거예요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플러스 나오는 순간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글꼴 맞춰주세요. 글자만 보이면 되겠죠. 선은 필요 없습니다. 선의 색깔 없어요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나머지 글자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메모장에서 불러오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쓸 겁니다 라고 타입 툴 쭉 드래그 하시면 상자 만들어져요. 컨트롤 V.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적당한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상자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이만큼이요 라고 상자 커다랗게 마련을 해 놓을 거고요. 메모장에서 필요한 글자들 몽땅 다 복사 갖다 붙일까요? 컨트롤 V. 모든 글자들을 컨트롤 A 하셔서 본문 1번으로 일단 놔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따로 스타일을 주셔야 되겠죠. 소제목, 나머지는 본문 2. 단위 두 단으로 나눠져 있으면 좋겠군요. 상자를 선택하셔서 단위 두 단이에요. 간격은 5mm입니다. 라고 나눠 놓으시게 되면 적당히 배치가 될 것 같죠.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으면 출력 형태 프리뷰로 보셔서 결과물과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배치가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인디자인 파일 하나로만 저장하는 거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와 파일의 이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저장하셔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2021년 9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11월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